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4년 8월 26일 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방화 구획하고 소방관 진입창, 그 외에 이제 일부 미비점을 이렇게 개정했는데, 방화구획은 기존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에 보면 외벽과 바닥 사이의 틈이나 이런 배전반, 급수관, 배전관 등의 틈이 있죠. 이 틈을 이제 내화 체험 성능이 있는 구조, 우리 줄임말로 내화 체험 구조죠. 내화 체험 구조로 해서 메워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기존에서 조금 이렇게 구체화 해서 이렇게 기준이 개정되었고, 그다음에 소방관 진입창이 유리의 크기, 그다음에 유리 크기 아랫부분까지 높이, 그리고 재질하고 두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정된 게 눈에 띕니다. 이 두 문제는 우리 소방 교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신고 대조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 이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정리 좀 했습니다. 14조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에 보면 내야 체험 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야 하는 경우 해서 개선 보완입니다. 현행에 보시면 기준이 급수관, 배정관, 그 밖의 관이 이제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더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급수관, 그다음에 배정관, 그 밖에 관이나 이 전선 있죠, 전선 뭐 케이블 트레이나 이 전선들이 지나갈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됐네요. 이런 부분들이 관통하는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관통부입니다. 이런 걸 모두 총칭해서 관통부라 그래, 관통부. 관통부라 그러고, 두 번째는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겼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 가지 좀 더 구체화됐습니다. 벽과 벽 사이, 그다음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이제 접합부가 생긴다. 위에는 관통부고 밑에는 접합부. 그다음에 외벽과 방화구역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 이런 접합부란 용어가 새로 들어왔네요. 틈이 아니죠. 접합부로 됐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틈을 요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네요. 관통부, 접합부, 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내야 체험 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는 우리 건축 자재 등에 대한 고시에 적합을 해야 됩니다. 고시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관통부죠. 그래서 이렇게 관통부, 그다음에 관통부. 이 부분은 금속관, 비금속관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급수관, 배정관, 그 밖의 관이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분들이 관통할 때 여기는 이제 본재, 그 위에 이렇게 내야 체험 구조로 하라. 이렇게 구조로 나와 있네요. 설비 관통부도 케이블이죠. 이거는 트레이 지나가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채우고 여기다가 내야 체험 구조로 하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부스탁트 설비의 관통부. 그래서 이 관통부가 세 가지가 나와 있고, 그다음 접합부죠, 접합부. 접합부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바닥과 바닥 사이에 선형 조인트란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선으로 된 연결된 부분, 접합부, 이런 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죠. 이 부분에 이렇게 보온재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내야 체험 구조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바닥과 커터널 사이에 선형 조인트. 여기 바닥이고 이 커터널이죠. 그 사이에 이렇게 관통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내야 체험 구조. 그다음에 벽 상부, 벽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죠. 바닥과 바닥, 벽 상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소방관 진입창입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 크기, 창의 높이, 유리 재질이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이렇게, 기존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변경 전이고, 여기가 변경 후입니다. 유리 크기가, 요거 천이 잘못됐네요. 이걸 1200이죠. 900에 1200인데, 900에 1000으로 이렇게 좀, 어,
이 높이가 조금 줄어들었죠. 요거 하나 바뀌었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요 창호하고 바닥 사이의 높이가 800이었습니다. 800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200까지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갔죠. 단지 조건이 있죠. 이게 난간 등. 자,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의 창호에 대한 처방관 진입한 경우 어쩔 수 없이 1200이 되는 경우에는 1200으로 허용한다. 이건 뭐지? 피난 기구하고 비난기구 설치 기준하고 동일하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이게 설치 유리의 재질입니다. 유리 재질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받겠습니다. 자, 두께죠. 6mm 이하의 플로트판 유리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유리입니다. 보통 이제 건축에서 일반 유리라 그러죠. 이 6mm 이하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5mm 이하, 자, 광화유리, 배강도 유리,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께가 좀 작죠. 두께가 좀 얇으면서 조금 재질이 이제 튼튼합니다. 이런 유리를 광화유리 또는 배강도 유리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일반 유리는 이렇게 깨지면 이렇게 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을 좀 강도를 증가시켜서 이제 강화유리라고 그러죠. 완전 강화유리는 이렇게 조각조각 되는 거고 배강도, 반강화유리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탁 찍혀도 이렇게 위험하게 깨지지 않고 조금 크랙만까지 이렇게 치면 와장창 깨지지 않지만 이렇게 일반 유리보다는 좀 덜 위험하게 하는 게 배강도 유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상기 유리로 된 이중유리입니다. 이중유리. 자, 이중유리고, 자, 이중유리. 자, 또 공기층의 두께가 제한이 없다. 요리 나옵니다. 자, 이중유리 한번 볼게요. 자, 일반 한장 유리는 열이 생겼습니다. 한장 생기고, 그다음에 전도. 열의 전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 복층유리, 이런 복층유리. 자, 복층유리인데,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아르곤 가스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기를 넣는 게 일반 유리죠. 일반 유리는 보통 공기를 사용하고 이렇게 로이 유리는 일반 유리보다 좀 열 통과율이 좀 적습니다. 안에 약간 필름 같은 게 들어있어서 조금 색깔이 어두면서 이렇게 좀 빛을 좀 차단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죠. 자, 이런 걸 복층유리거든요. 복층유리. 자, 복층유리인데 단열 성능을 더 강화시킨 게 삼복층유리가 입니다. 유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이 유리가 보통 로이 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일반 유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다칠 수 있죠. 그래서 로이 유리가 일반 유리는 빛이 바로 통과하는데 로이 유리는 차단합니다. 차단하고 이 로이 유리가 이렇게 배강도나 강화 유리 등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다. 그리고 우리 실내에 보면 그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 안에다가 필름을 바르죠. 이렇게 빛 차단 필름을 바를 수 있죠. 이런 필름 가는 것까지 해서 기준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상기 유리로 된 이중 유리 공기층 두께 제한이 없다. 이게 원래 제한이 24mm로 있었지만 이 제한이 없어졌다. 세 번째 5mm 이하의 강화 유리 또는 배강 유리로 된 삼중 유리다. 그래서 두께가 50 마이크로 이하의 비산 방지 필름을 부착한 경우 아까 여기 설명드렸죠. 이게 5mm니까 강화 유리지 강화 유리. 강화나 배강화 유리죠. 배강화 유리를 써가지고 로이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공기층 이제 뭐 이게 아르곤 이 공기 두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필름을 바른다. 이런 유리를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유리가 재질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좀 더 세세해졌죠.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세 가지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방관 진입창 기존에 보시면 조금 참고하실 게 이게 소방관 유리창이 이렇게 건축 도면에 보면 나옵니다. 소방관 진입창이 그리고 타깃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유리의 재질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TKH24죠. TKH는 유리의 총 두께입니다. 24가 24mm죠. 근데 지금 이 24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두께 기준이 뭐 36대도 되고 뭐 34대 됩니다. 로이 복층유리죠. 로이 복층유리면 이 유리죠. 이 유리. 보시면 6CL이라는 거는 맑은 유리입니다. 6mm 맑은 유리. 그래서 얘가 6CL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기층. A는 이제 공기층을 얘기하는 거고 AR은 아르곤 가스 주입입니다. AR이 12mm. 그래서 여기가 12AR, 12mm입니다. 여기 사이 폭이 10이란 말이죠. 이 두께가 6이란 말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LE. LE는 로이율입니다. 로이율이 LE 6LE.
그래서 여기가 또 6LE 해가지고 로이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24mm가 되겠죠. 자, 이미 이게 원래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근데 최근에 삼중유리, 삼중유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겠죠. 뭐 이게 뭐 6CL, 그다음에 플러스 AR, 아니 뭐 12AR, 그다음에 여기도 6, 뭐 그러니까 로이면 LE, 그다음에 12AR 플러스 6LE, 아니 5라 합시다. 5. 이렇게 해서 유리 규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조금 수정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입니다. 다른 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6이니까 일반 유리죠. 일반 유리면 이제 플로트판 유리, 일반 유리고 이건 또 다른 타입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소방관 진입창인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THK24 총 두께가 24mm죠. 자, 5 로이 유리, 그다음에 14 에어 5 투명 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명 유리 이게 또 이제 이 유리는 그러니까 그 강화 유리입니다. 오비리라는 거는 거의 강화 유리 확률이 높죠. 그래서 6mm는 일반 유리 확률이 높습니다. 이 상세히 놓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만일에 어, 강화 유리를 6mm 썼다면 잘못된 거죠.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5mm니까 무조건 강화 유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재질이 정해집니다. 요건 이게 나중에 이제 감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투입되면 이 부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신고 대지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자, 피난 안전구역은 배연 설비가 이렇게 글자만 좀 더 고쳐야 됐네요. 자, 그리고 방어구역은 기존에 이렇게 어 그러니까 내야 체험 성능이 있는 구조로 메워야 되는 구조가 이제 급수관, 뭐 배정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뀌었죠. 이 부분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왕에 보시면 건물 바닥 사이의 내야 구조, 요거는 이제 요거죠. 이 부분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2항 2호에 따른 내야 채용 구조. 이 부분은 다 내야 채용 구조에 대한 거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걸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소방관 진입창, 유리, 창문 유리, 그다음에 높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재질, 바뀐 부분입니다. 창문은 90에서 1.2인데 90에서 1로 바뀌었고, 높이는 80인데 단소장이 붙었죠. 120까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유리 재질은 가나가 아까 이 일반 유리 이제 일반 유리 플로팅 유리 나가 이제 강화 유리 배강화 유리였죠. 나가 보면 이제 이중 유리입니다. 이중 유리는 두께가 23mm 이하가 이제 이중 유리로 유리해가지고 두께가 없어졌죠. 그리고 라 해가지고 삼중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산 방지 필름도 두께가 50 마이크론 됐다. 이거 상세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경계벽은 이 조항만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제 침수 방지 설비도 이렇게만 바뀌었고, 자, 건축물 자재 품질 관리서, 이제 서류가 좀 더, 뭐, 이제,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 건축 자재가. 서류가 좀 더 구체화됐네요. 그러면 이제 지하층의 구조도, 뭐 이거 시험 잘 나오지만, 직통 계단이 8조 2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직통 누리로 좀 문구가 좀 더, 뭐 좀 링크를 많이 걸었네요. 그다음에 직통 계단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처 승강기도 바뀌었는데, 얘도 뭐 많이 바뀐 게 아니고, 재연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 설비를 설치 안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이제 설비를 설치할 것 해가지고 배연 설비 또는 재연 설비 둘 중에 하나 하라고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문구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배연 설비인데 이제 배연 설비 또는 재연 설비. 자, 이게 승강로의 구조죠. 승강로가 배연 설비였으면 되는데 이 승강 로가 배연설비 또는 재연설비. 왜냐하면 이거 승강로 그 재연 방식 있죠. 그래서 재연설비를 해서 승강로 재연 방식에 보시면 승강로를 풍도로 보일 수 있는데 거기도 이제 재연설비를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그 뭡니까 재연설비로 승강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조금 뭡니까
새로운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부칙입니다. 이거는 근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근데 이게 방학 후의 구조, 이항, 이호미 같은 번, 오항은 아까 그 내야 채용 구조로 메워야 하는 구조 있죠? 그 부분은 12월 19일부터 시행을 한다. 자, 이 부분 자, 감내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소방관 진입창은 바로 시행입니다. 방학 후행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방학 후행을 하는데 좀 조건이 있죠. 이제 건축 허가, 이제 허가의 신청, 건축 신고, 변경, 잠깐만요.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방학 후행은 건축 허가, 변경 신고는 제외한다죠, 제외. 자, 건축 신고, 변경 신고는 제외한다. 이 말은 최초 허가할 때만 방화구역을 이걸 적용시키고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전 기준을 하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 건축 신고도 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는 말은 최초에 건축 신고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변경 신고는 그 전균을 하라. 이 말입니다. 네, 자, 소방관 진입창은 조금 다릅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 허가, 건축 신고가 등하는데 자, 변경 신고도 포함한다. 자, 이 말은 소방관 진입창이 허가받을 때 유리 재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변경 신고를 하죠.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소방관 진입창은 변경 신고 하더라도 변경된 소방관 진입창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은 좀 더 강화된 겁니다. 방화구획은 허가는 조금 봐주고 허가 변경은 봐주고 소방관 진입창은 허가 변경은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전문을 내놨는데 이거 두 개만 내놨습니다. 일단 방화구획하고 소방관 진입창은 중요하니까 바로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내년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